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그 발표 원문은 저 아래 한글로 해가지고 여기 거의 들었고, 저는 이제 위주로 이 PPT 파일 위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몇 분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15분이나 20분? 예, 15분에서 20분 정도로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2014년, 15년에 조갑제닷컴에서 이것이 무슨 뭐 교과서냐 해서 그 책이 나온 것을 제가 한번 다시 좀 가져와서 이걸 봤습니다만, 대한민국 교과서가 아니다. 이게 14년, 15년 판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한번 그 검토를 해보니까 전혀 이제 개선된 것이 아니라 계약 수준으로 갔다, 이런 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8종의 검인정 교과서 문의가 참 좋죠. 검인정이란 다양성을 확보를 해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로 해석에 대한 풍부하게 자유롭게 해석을 대한민국 발전사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 해석을 해주겠다 하는데, 자, 8종의 검인정 교과서를 보면은 그 성향이 해석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다면은 이것은 문의만 검인정이지 국정교과서도 더 못해요. 이런 것을 지금 말하자면 교과서가 아니라 쓰레기 교과서 같은 것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학생들 가르친다고 하니까 지금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죠. 네, 한번 이거 말할 거는 너무 많으니까 이거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책입니다. 중학교 책에 보면은 여기 이제 근현대사를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근현대사 폭이 분량이 50% 넘죠? 60, 70%가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 것도 문제고, 지금 여기 보시면 알다시피 이 핵심적인 거는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다만 노벨 평화상 수상자라는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그것만 빠져 있지. 굉장히 이 사람이 김대중 이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위대한 인물이다. 이게 이제 말하면 교과서가 아니라 홍보물로, 정권 홍보물로 전달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전체 다른 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전부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북한의 뭐 자주 평화 민주적 대단결, 이게 뭡니까? 이거랑 정보부장이 김일성 만나가지고 뭣도 모르고 이렇게 가가지고 사인해가지고 자유평화 민주적 대단결, 이게 지금 북한의 대남공정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주평화 민주적 대단결, 외세 개입 없이 우리가 통일이 된다. 지금 그 논리입니다. 이게 6.15라든가 판문점 선언에 다 연결되죠? 미국 쫓아내고 우리끼리 해보자 하는 거예요. 남북 고려연강제 로드맵을 교과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여기 보면 민주주의 확대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책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민주주의로의 확대다, 이야기요. 여러분 알다시피 민주주의는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거 알죠? 10개 정도가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노선과 공산민주주의 노선과의 대결의 직통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유민주주의 빠져있고 민주주의 확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뭐예요? 자유주의 공산주의 국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말 하나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를 뺀 민주주의는 사기다, 이렇게 공산민주주의다.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노선이 반공민주주의였습니다. 그것을 싹 뭉개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막말로 해서 공산화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교육이 그렇게 민주주의 확대를 해가지고 전부 민주주의 이야기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는 빠져 있는데 10차 개헌에서 자유를 빼려 하다가 실패했죠. 그럼 4월 총선 끝나고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가만수가 넘어가면은 헌법개정에서 어이 자유 뺍시다 하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반정부 시위 대만 이야기가 잔뜩 나오고 있고, 여기 쭉 연표를 설명을 드리면 머리가 아픈데, 연표를 보면은 쭉 이렇게 재계 상황서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쪽은 전쟁 이야기가 잔뜩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한국사 쪽에서는 뭐 저 중앙고등학교 대충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기 대통령 이름 처음 들어가는 게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됩니다. 김대중 대통령부터. 앞에는 뭐냐면은 독재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이름도 안 나옵니다. 대통령 이름은 김대중부터 시작된다 이야기예요. 87 체제부터 민주화가 되는데 87 체제 이전에는 대한민국이 아니오시다 이야기예요. 권위주의 독재정부다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서술되는 것이 중고등학교의 큰 특징이다. 여기 또 나와있죠? 김대중 김정일을 했는데 이 북한 2000년도 평양 간 것이 아주 잘했다. 5억불 들고 가면 빠져 있습니다. 5억불 평화상 5억불 들고 돈으로 사서 노벨 평화상 빠져 있고, 하여튼 북한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잘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중학생 교과서에 지금 여기서 또 박수 치고 나오죠? 예? 둘이서 치는 거니까. 지금 이 사람 한 게 잘한 게 뭐 있습니까 지금? 근데 교과서에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속이고 있어요. 중학교 자, 민주주의 발전에 보면은 민주주의 발전이 대한민국 발전의 최종적인 골을 민주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학교 때 갈 때 나는 민주화를 위해서 이 사람이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의 학습이 문제죠.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뭐라 그러십니까? The end of history, 역사의 종말에서 민주주의의 마지막 단계다. 자유민주주의가 마지막 역사의 발전의 마지막 단계라 그랬는데 9월 10일 테러를 해가지고 그 이야기가 속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주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홍역을 앓고 있고 대한민국은 민주화 때문에 망하게 됐다 이야기예요. 아데르처럼. 지금 그런 현상인데 교과서를 제대로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민주화의 병폐가 얼마나 많은 것인가. 촛불 해가지고 대통령 뒤집은 게 그게 민주화입니까? 잘한 거예요 그게? 정부에는 촛불에서 촛불. 여기에서 태극기 국민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태극기 국민들이 지금 광화문에서 난리인데 여기 있는 건 전부 촛불 국민들입니다. 자, 촛불 국민과 태극기 국민을 같이 아울러줘서 기술하는 게 아니라 촛불 국민만 국민이다 이래요. 이게 반쪽 교과서가 되는 겁니다. 공정하게 기술해야 되죠. 촛불만 잔뜩 이야기하고 있죠. 중학교 교과서든 고등학교 교과서든. 그러니까 대통령이 촛불 혁명으로 내가 집권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적으로 정권교체와 민주주의 발전으로 좀 나오는데 이게 민주주의 정권이 교체된 겁니까? 4년 임기 1년 남은 사람 대통령을 뒤집어가지고 촛불을 협박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평화적 정권 고칩니까? 여기 또 자유민주주의 빠져있죠? 자유민주주의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유가 있다는 게. 여기 보면 대통령이 탄핵된 이야기 잔뜩 잘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개월 만에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뮬러 리포트 2016년입니까? 미국 검찰청장 뮬러 검찰총장이 만든 뮬러 리포트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년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렸는데 이석기 통신당 1년 넘어 걸렸죠. 이것을 3개월 만에 대통령 땅땅땅 내쫓아 버렸습니다. 문제가 많은데 대통령 탄핵된 것을 정당화시키고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것이 나중에 정권 바뀌면 어찌 됩니까? 이 탄핵이 문제됐다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또 교과서를 바꿀 겁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불완전한 해석인데 과정이 탄핵 문제든지 현재 특히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는 지금 역사의 현 당대사에서 진행형인데 이것을 재단해가지고 탄핵은 나쁘다. 옳다 나쁘다. 자기 멋대로 재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대사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학생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탄핵은 정당했다. 이게 촛불 전부 다 이 중고등학교는 촛불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게 촛불이 뭐예요? 인민민주주의고 민중민주주의고 의회를 부정하고 사법부를 협박하고 헌재를 협박했는데 길거리에서 이 촛불이 정당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태극기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연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연표로 쭉쭉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계속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면은 6.25 때 54년에
한일 관계 상호 관계조약 빠져있죠. 미군이 주도하게 되는 거. 65년도 한일 국교 정상화, 한일 협정 체결. 지금 여러분 87년 체제 이전의 체제는 65년 체제예요. 한일 국교 정상화되면서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본격화되지 않습니까? 일본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와서 그걸로 여러분 산업화되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민주화의 토대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위에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에는 할아버지가 있죠.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아버지가 있어야 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산업화가 있어야 민주화가 있는데 산업화, 민주화가 동시에 달성됐다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김일영 교수가 쓴 건국과 부국이라는 책을 보면은 어떤 나라도 민주화에 성공하려면 산업화 과정을 겪어야 된다. 그래서 서구의 모든 나라 역사가에 데이터를 했는데 소련 같은 경우에 왜 붕괴됐는가? 개방 계획을 동시에 했기 때문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했기 때문에 붕괴됐다. 그렇게 연구업적이 나오고 있는데 산업화 민주화 동시에 했다. 민주주의가 동시에 달성된 걸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대한민국 여러분 70년 동안의 역사의 주역이 학생과 노동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지도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지도자의 고독한 결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빠져있어요. 노동자 농민이 답니까? 그게 민중사관이에요. 민중사관이라는 이야기예요. 민중사관, 친북사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반정부 시하는 개혁 투쟁사관, 정태인 동상, 정태인이 죽은 게 1970년 정태인이 죽었는데 그게 여기 중고등학교 세계 이렇게 한국사 연표에 그게 써 있어야 됩니까? 한 사람 노동자가 자살한 게 그게 뭡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 나중에 세월호 이야기가 더 나옵니다. 이게 뭐 평화통일이나 화해협력 지금 핵하고 이런 미사일 가지고 있는데 평화통일에 대한 진행형인데 이건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대통령 지금 사진이 잘한다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권 홍보 아닙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이런 교과서는 없었습니다. 최악이에요, 최악이야. 세월호 이게 뭐 이게 계속 잘났다고 이걸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에 하냐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세월호에서 사고 난 뒤에 또 해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여러분 5명, 9명이 죽은 거는 언론이 공개를 안 하고 이렇게 많이 죽은 거는 이렇게 난리 쳐야 됩니까? 이게 교통사고예요. 왜 이렇게 난리 떴냐 말이에요. 예? 참사위원들 우리 김기수 변호사도 있지만 어제 방송에 나왔는데 아주 곤욕을 치렀지 않습니까? 이리 해야 됩니까? 예? 촛불, 또 민주주의 봐요, 촛불. 예? 자유도 있지 않습니까? 이 특징이 촛불을 정당화하고, 그럼 정권이 탄핵한 건 잘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거,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그리고 박근혜 정부 대북 강경책. 박근혜 정부가 한 것은 국정농단. 지금 진행형인데, 사법부에서는 진행형인데 탄핵했지 않습니까? 이게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사법농단으로 교수가 사법농단으로 아예 단정을 지어요. 이 재판이 아예 안 끝났는데, 역사의 평가가 안 끝났는데, 사법농단으로 중고등학교 교사가 이렇게 쓰고 앉아있어요. 동의합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죠. 다 이런 이야기, 다 이런 거야. 이거 뭐, 더 길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이거 보세요. 8개 교과서 나왔는데 지금 지학사인가? 이번에 집필 빠져있더라고요, 지학사가. 근데 교수들이 좀 한두 명 참석한 건 조금 낫고, 아예 교수 한 명에 집필진이 6, 7명 정도적으로 바글바글 하면 그 교과서는 진짜 새빨가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촛불에다가 이렇게 연표 보면 전부 다 그런 이야기, 아까 비슷한 그런 이야기. 그 교과서들이 거민종 교과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유승무이합니다. 둘이서 파문점에서 웃고 이래 하는 거. 이 북한의 김정은 체제 우리 인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근데 앉아서 둘이서 모으면 이거 좋다 그러고 앉았어요. 여기 보면 여기서 문재인 정부 들어섰다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나라 대한민국을 해서 잔뜩 했는데 이게 지금 하나로 시행되는 거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집필진이 정부는 문재인 정부를 홍보를 하고 있어요. 또 여기 있죠.
이게 너무 많아. 민주주의 사수하자. 이게 4.19 때 이야기인데, 이것도 어느 정도지 지금 나라가 안정됐을 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예? 그때 이거 필요했었지만은, 이것을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커다란 대문짝만에 이런 반정부적인 걸 쓰고 앉아있어요. 여기 촛불이라죠. 여기 보면, 또 이제 광장에서 민주주의가 미래를 가자. 이게 광장민주주의인데,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참여민주주의, 이 촛불민주주의를 정당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거 계속 그겁니다. 문제가 국정농단 인권이 해가지고 이 문재인 정권이 어쩔 수 없이 들어섰다. 거의 비슷한 이거에서 또 촛불 집회죠. 놀라운 것은 촛불 집회에 대해서 엄청난 자료가 있고 시민의 힘으로 정치를 바꾸자 얘기예요. 촛불 이유를 정당화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사진도 이제 나와 있고, 전부 나와 있죠. 6.15 하고, 그 다음에 6.15 남북한 김대중 대통령 만난 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또 평양 가서 만난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좌익 대통령들 1, 2, 3, 1번 타자, 2번 타자, 3번 타자인데, 이 교과서의 핵심은 그겁니다. 좌익 정부는 정당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1, 2, 3. 야구로 말하면 1번, 2번, 3번 타자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이 사람들은 훌륭한 대통령이고, 그 나머지 5명은 뭐예요? 이거 틀리면 대통령이라는 이야기고요. 세 사람은 옳다 이야기죠. 이게 참 무서운 것이라는 얘기예요. 길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전 세계적으로 좌익들이 정치를 잡아가지고 경제 제대로 된 나라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베네수엘라예요. 경제가 말아먹어버리는데 분단 국가에서 좌익 대통령이 나오면 어찌 됩니까? 적에게 갖다 바치는 대통령이 되어버립니다. 분단 국가는. 그걸 알고 집행하는 거예요? 예? 베네수엘라는 나라가 깡통 차도 중산층이 거지가 돼도 미국이 먹거나 브라질이 먹거나 아르헨티나가 그 나라를 접수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분단 국가는 어찌 됩니까? 한 나라가 깡통이 되면 북쪽에서 먹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렇다 이야기예요. 그게 민족주의입니다. 민족공제예요. 예? 분단의 현실을 알고 집회를 해야죠. 분단의 현실을 알고. 이게 전부 다 이거 민주화인데 자유민주주의 또 빠지겠죠. 예? 민주주의 빠지고 민주주의 빠집니다. 자유민주주의 빠지면 민주주의는 뭐예요? 이 그림이죠. 여기 또 세월호 사건으로 해가지고 저거 박근혜 대통령이 대죄를 진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 촛불이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한 것이 잘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정당화하고 있고, 아주 당대사를 이렇게 단정을 짓는다. 이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판문점 얘기 아무 이제 무장 평화로운데 이걸 잘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남쪽이 상징하는 게 뭐냐? 남쪽은 무장해입니다. 북쪽에는 북쪽 뒤에 이 괴뢰군들이 탱크가 있는지 무슨 미사일이 있는지 핵이 있는지 그 뒤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가봤습니까? 근데 우리는 무장해제했죠. 예? 방어벽 다 철폐하고 빠져서 안 짚어줬습니다. 북쪽에는 가봤습니까? 그 넘어서 뭐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걸 잘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지금 학생들을 한반도 평화라는 이름으로 무장해제시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청취해줘야 됩니까? 여기 보면 이게 탄핵한 걸 잘했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림만 보고 이야기합시다. 이거 이야기하면 한이 못치니까 또 여기 또 나오죠. 이게 엄청나게 나와요, 사진이. 또 이제 평창올림픽에서 남북 한반이 이렇게 하는 거, 평창올림픽 정당하고 있는 이야기나 판문점 만난 이야기나, 이게 다 이겁니까? 이게 좀 벌써 다 했네. 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유엔총회 메가짐이 5개. 유엔총회 48년 12월 달에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거, 이 정통성 문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의 정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국이 빠져 있고, 그러면 남북한간의 돈가스로 정부의 구성이면 이거 불완전한 정부죠. incomplete government입니다. 그러면 남북한 고려연방제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 정당성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남북 고려연방제로 가는 정통성이. 자, 두 번째, 북한에 대한 체제, 공산주의 시스템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어떤 나라인지 모릅니다. 유튜브 하나고도 안 하고 공무원을 먹는 나라라고도 이야기도 안 하고 있고 다만 핵과 미사일로만 도발하고 있다.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나라 헌법에 해방시켜야 될 대상국가예요. 주석이 북한 공산주의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는 방공의 우등생입니다. 근데 그것이 싹 빠져 있습니다. 자유민주 체제는 반공 노선으로 지키지 않으면 이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원론 보세요. 자유민주주의의 앞면과 뒷면은 반공이 있어야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데 반공 노선은 없으니까 국회에서도 그거 알죠? 부스러리한 사람이 국회를 장악하고 사업을 장악하고 다 장악했잖아요. 헌법의 반공 노선을 뺀 대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대가를 우리가 지르고 있어요. 그러면 북한 체제 누락되어 있죠? 이념 교육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가, 이 체제를 얼마나 깔아먹는가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세대들은 정치는 아직도 우리나라에 공산주의 배경이 있느냐, 그러니까 정치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 탓이지 그게. 그 사람 내가 칠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역사의 주역이 70년 역사의 주역. 제가 전 세계 돌아다녔습니다만은 우리나라 화장실이 세계 랭킹 1번, 2번, 3번입니다. 화장실 있는 나라 다른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예? 관광 가면요 화장실 전쟁이에요. 유럽도 그래요. 근데 이 역사의 주역 건국 산업화 민주화 이런 것을 균형 있게 써야 되는데 건국의 주역 산업화의 주역은 빠져 있고 민주화의 주역만 써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아버지, 할아버지 없는 자식을 만들었다는 이야기, 이 교육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저 우주에서 왔습니까? 아버지가 있어, 하나도 있어, 하는 건 어디서 났습니까? 저 역사 이런 속성을 괴장하고 있다.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기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대한민국 국가의 정통성, 정체성이 부정이 되면서 이것이 불안정한 나라이기 때문에 남북한에 김정은을 만나서 평화를 이룩하면 그것이 어떻게 가면은 문재인 지도로 대한민국이 군대도 안 가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 촛불의 힘으로. 이런 식으로 이 완전히 교과서를 정권의 홍보물로 전락시키는데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좌익정부 교과서 중에서 내용은 제가 머리털나고 취향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쓴 사람이 알고 썼느냐, 어떤 의도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총선에도 지금 18살이고 19살짜리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 이제 정치판으로 해가지고 투표장 4월달에 끌고 가죠. 이런 교과서를 읽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총선에 가서 어떤 판단력으로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이것이 큰 우리가 화두가 되고 있고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